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건강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아주 작고 흔한 음식, 바로 계란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냉장고 안에 늘 있는 그 계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어떤 노인은 계란 하나 때문에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어떤 노인은 계란 덕분에 지팡이를 버리고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같은 계란인데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쓰러집니다.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요?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리를 잡기 전에 제가 하는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당신이 있는 지역과 현재 시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은은한 소리를 배경에 두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계란. 그 작고도 익숙한 식품은 정말 흥미로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하나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아예 끊어버린 분들도 있죠. 문제는 이게 모두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28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한 가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바로 계란만큼 오해받는 음식도 드물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74세 김순희 할머니는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말에 겁을 먹고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만에 근육량이 무려 20%나 감소,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반대로 계란을 너무 좋아하셨던 69세 이처로 어르신은 매일 4개씩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결국 혈관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계란을 드신 게 잘못일까요? 전 답했습니다. 그보다도 본인의 몸 상태를 모르는 게 더 큰 실수였어요. 계란 속 콜레스테롤, 여러분도 걱정되시죠? 계란 한 개에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숫자만 보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잠깐만요. 우리 몸은 스스로 하루에 1000빌군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즉, 계란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고작 1g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중론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처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런 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란을 무작정 먹으면 안 됩니다. 진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를 나눌게요. 71세 정말 할머니,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어요.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삶아 드셨는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LDL 수치, 나쁜 콜레스테롤과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더군요. 계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계란이 아니라 몸에 맞지 않는 선택이 무서운 거죠. 반면 65세 박영수 어르신은 하루 하나씩 계란을 섭취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반대로 근육량 증가와 함께 기력 회복, 그리고 치매 위험 감소까지 확인됐습니다. 같은 계란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라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을 공유할게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주 547개, 하루에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주 3개 이하, 그것도 노른자는 피하고 흰자 위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주 2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셔야 해요. 간혹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을 3개씩 먹는다. 하지만 그럴 땐 반드시 단백질 분해 능력과 간 신장 기능이 충분한가요?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과 대사작용도 바뀌어요. 특히 계란 플러스 베이컨 플러스 버터 조합.
이건 혈관 폭탄입니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했다가 저녁에 병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환자분 한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계란은 결국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먹어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어요. 오늘 밤 냉장고 속 계란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몸은 계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한 달 전 진료실에 66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으며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안정적이었죠. 이분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년 동안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혈색도 훨씬 밝아졌다는 겁니다. 계란만 드신 건 아니에요. 늘 채소와 곁들여 드셨고 간간히 산책도 하셨죠. 저는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계란은 보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처방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주 3개 이상은 피하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이죠. 단백질은 흰자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흰자는 소화도 잘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환자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잠시 휴가 보내세요. 흰자만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 단계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LDL이 130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면 계란은 주 2개 이하로 제한해야 해요. 그 이상 섭취하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는 기름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계란을 줄이는 대신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대체 단백질 식품을 권장합니다. 물론 조리 방법도 중요하죠. 튀기지 마세요. 증기로 찌거나 삶거나 기름 없이 구워야 합니다. 더 민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주 12개 이내가 안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뿐 아니라 식이 조절 전반에 대해 꼼꼼히 짜야 하거든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72세 심기태 어르신. 뇌졸중 후 회복 중이셨는데 가족분이 매일 반숙 계란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좀 기운을 차리시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간호사와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죠. 선의로 드린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건강에 맞게 먹을 땐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계란은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은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완화해줘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는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저는 아침에 계란을 드시려는 분께 이렇게 조언드려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양파와 피망을 꼭 넣어보세요. 양파는 혈관을 보호하는 케르세틴이 풍부하고 피망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요. 이 조합은 계란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점심에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 위에 올려 드시면 좋아요. 드레싱은 물론 올리브 오일이죠. 기름이지만 좋은 지방이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궁합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계란과 함께 베이컨, 치즈, 버터가 듬뿍 들어간 요리. 이건 진짜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이 과하게 많아져서 혈관이 버티질 못해요. 저는 이걸 혈관의 암살자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절대로.
날계란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 절대 금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회복이 어렵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작년 겨울 73세 최병호 어르신이 날계란 비빔밥을 드셨다가 심한 설사와 열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3일간 수액치료와 항생제 투여를 받으셨고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란 하나 때문에 이럴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리법을 꼭 기억하세요. 삶은 계란은 물이 끓은 뒤 최소 10분 이상.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기. 이제 저만의 작은 팁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 댁에 가면 늘 보시던 습관이 있어요. 계란을 삶기 전 냉장고에서 꺼내어 30분 정도 실온에 두고 찬물로 겉을 살짝 닦아낸 뒤 조리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연 보호막은 지키되 껍질의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이건 진짜 노년의 지혜였죠. 그리고 그 방법 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묘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계란 껍질은 사실 세균의 강한 보호막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물로 미리 씻어버리면 보호막이 사라지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지죠. 그러니까 먹기 직전에만 씻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날계란 또는 반숙 섭취,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기, 한 번에 2개 이상 먹기, 저녁 늦게 먹기, 껍질을 미리 깨서 보관하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은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선풍기 켜고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계란을 하나 삶습니다. 이 작은 계란 하나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아무 때나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밤 10시 넘어서도. 하지만 우리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위산 분비도 감소하고 장 운동도 느려지죠. 그 말인즉슨 저녁 늦게 계란을 먹으면 위에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늘 저녁 식사 후에 계란을 드셨어요. 건강을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잠드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 식사로 바꿔보시라고 조언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선생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변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셔야 가장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위장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과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아침 단백질 섭취는 그 저하를 효과적으로 보완합니다. 물론 점심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피하셔야 해요. 가끔 야식으로 계란 후라이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장내가스 생성도 늘어나니까요. 운동 전후 계란 섭취도 중요해요. 운동 1시간 전 삶은 계란 하나, 이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계란은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계란은 완전 단백질, 즉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계란 하나에 6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트립토판,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희귀한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단순한 영양을 넘어서 우리 뇌와 눈, 감정 상태까지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계란은 치매를 늦추는 비밀 병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 건강. 계란 노른제 포함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노년 실명의 주범이 바로 황반 변성이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매일 계란 하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이 많은 요즘,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쯤에서 계란 보관법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 문 쪽 칸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생기는 온도 변화로 인해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찬물에 계란을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 뜨면 오래된 것. 또 하나, 계란을 깨트렸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고 탱탱하다면 신선한 계란이에요. 노른자가 퍼져 있으면 좀 오래된 거고요. 하나 더, 계란은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건 유통기한과 별개로 내부 품질을 위한 조언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영양소가 감소하고 껍질을 통해 세균이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에서도 계란은 유용해요. 예를 들어 감기나 몸살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계란찜이나 계란죽이 정말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도 보충되죠. 또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필수입니다. 상처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다만 수술 직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해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완숙 계란을 잘게 으깨서 드시거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씹기 편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윤정순 할머니는 늘 계란찜에 새우를 다져 넣어 드세요. 식감이 더 좋아지고 단백질도 보강되지 라며 환하게 웃으시죠.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약물과 계란의 상호작용이에요.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 변화를 관찰해야 하고요. 가끔 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계란을 매일 먹는 게 좋을까요? 이틀에 한 번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매일, 지병이 있으시면 이틀에 한 번이 정답입니다. 공개 토론 가능 문장.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오용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계란처럼 영양이 응축된 식품은 더욱 그렇죠. 오늘 밤 당신의 냉장고 속 계란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식재료 아니면 건강을 바꾸는 열쇠? 그 답은 아마 당신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75세 정순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신 후 거의 누운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육이 급격히 줄고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죠. 할머니는 그때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처음 권해드린 게 바로 계란찜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 숟갈씩 떠드시면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이틀에 1번. 결국에는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계란찜을 드시는 루틴이 완성됐습니다. 6개월 뒤, 놀랍게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시장까지 혼자 다녀오시는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이건 단지 계란의 효과만은 아니겠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회복의 핵심이 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란은 노년의 활력을 되살리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단 올바르게 먹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란 안전 조리법 3단계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건 28년간 진료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검증된 방법이에요.
1단계, 준비 과정.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은 실온에서 30분 정도 두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터지며 단백질이 손상되거나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전엔 찬물에 가볍게 껍질을 헹궈 세균만 제거하세요. 절대로 보관 전에는 씻지 마세요. 자연 보호막이 제거되면 세균 침투 위험이 커지거든요. 2단계, 조리 과정.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불을 살짝 줄이고 계란을 천천히 넣습니다. 너무 센 불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변성시켜 소화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정확히 12분간 삶으세요. 10분은 아직 덜 익고 15분은 너무 익어 노른자가 분말처럼 되죠. 12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3단계, 마무리 과정. 삶은 계란은 즉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히세요. 이 과정은 단백질을 안정화시켜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껍질도 훨씬 부드럽게 벗겨집니다. 이 조리법을 70세 이상 환자 50명에게 적용해 본 결과 3개월간 소화불량을 호소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묘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계란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해요. 실제로 70세 안말순 할머니는 혼자 지내시면서 기운도 없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눈빛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가 계란 섭취를 권하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시게 한 지 3개월.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계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 계란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시죠? 계란 속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68세. 최영호 어르신은 새벽마다 깨서 고생하시던 분인데 저녁 6시 이전에 계란 요리를 드시도록 바꿔드렸더니 밤새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하셨죠. 이렇게 계란은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수면 리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단지 단백질 덩어리로만 보지 마세요. 이건 두뇌, 심장, 신경, 감정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식품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작용도 있어요. 첫째는 소화불량입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이 계란을 급하게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 트림, 위통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럴 땐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고 한 번에 1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소화 효소가 풍부한 김치나 무생채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70대가 넘어 갑자기 두드러기나 입술 붓기가 생겼다는 분들 꽤 많아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계란 섭취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셋째는 변비입니다. 계란만 드시고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섬유질이 부족해서 장 운동이 느려져요. 계란 플러스 과일 5 채소 조합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금기사항.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투석 중이거나 사구체 역화율 GFR. 이 낮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또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담속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계란을 섭취하면 담낭 수축이 일어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란은 대단히 완전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음식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공개 토론 가능한 문장. 노년의 식사는 단순한 칼로리 보충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지표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이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병원 침대로 데려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선생님, 그럼 도대체 계란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을 꺼내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시간대별 최적의 계란 섭취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도 몸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 수. 금요일에는 아침에 삶은 계란 1개. 공복 상태였던 위장을 단백질로 부드럽게 깨워주고 하루 전체의 기초 대사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몇 조각, 시금치 1줌 정도만 곁들이면 금상첨화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시금치의 비타민 K가 계란의 흡수율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도 억제해줍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점심에 계란찜, 중간 식사 시간대에 계란을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오후에 졸음이 덜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계란찜은 씹는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키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토요일은 아침 스크램블 에그. 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은 부드러운 계란 요리로 이때 양파, 피망,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 넣으시면 계란만 먹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보충돼요. 계란은 탄수화물이 없으니 함께 통밀 토스트 1조각 정도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지속시켜줍니다. 일요일은 휴식, 단백질 섭취에도 휴식일이 필요해요. 계란을 며칠 연속 섭취했다면 하루쯤은 콩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대체하는 것도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일주일을 설계하면 주 5개의 계란을 아주 안전하고 균형감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노른자는 반만 드시거나 아예 흰자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따라붙죠. 계란 요리가 금방 질리는데 매번 어떻게 다양하게 먹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의력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찜에 새우나 표고버섯을 다져 넣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보강됩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볶으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철분과 단백질의 조합이 완성되죠.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팁, 계란만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단독으로 드실 경우엔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채소,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케일, 방울토마토 같은 친구들이 좋습니다. 계란 속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할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조합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계란 플러스 베이컨, L술 포화지방 폭탄. 계란 플러스 치즈, L올 나트륨 과다. 계란 플러스 버터, L올 혈관의 적. 이런 조합은 맛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기묘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겔 상태의 고형물로 변하면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옛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소화효소 간섭이라는 의학적 근거로도 설명되고 있어요. 또 우유와 함께 계란을 먹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방해받아 소화가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채소, 토마토,
아보카도, 브로콜리, 절대 피해야 할 조합, 감, 우유, 버터, 치즈, 베이컨.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계란을 언제부터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시지만 계란의 진짜 효과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드셨을 때 나타납니다. 근육량의 변화는 2주 정도면 체감이 시작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병뚜껑이 잘 열리는 느낌이 들죠. 뇌 기능 향상은 1개월쯤이면 나타납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줄고 대화에 집중하기가 쉬워져요. 혈관 건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수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대신 잘못 먹으면 일주일 만에 소화불량, 변비,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계란을 다시 드시기 시작할 땐 이틀에 한 번씩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드셔보세요.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노년 지혜 1화. 저희 외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계란은 아무거나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먹는 것도 아니다. 그날 내 기운 따라 먹는 게 제일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몸의 감각은 모든 혈액검사보다 더 정확하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파트. 우리는 이제 이 계란이라는 작은 음식이 당신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정리해보게 됩니다. 당신이 계란을 언제부터 어떻게 먹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던 계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인 상황별 계란 섭취 스케줄을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벽에 붙여두셔도 좋고 가족들 식탁 옆에 놔두셔도 좋습니다. 건강하신 60세 이상 분들의 계란 스케줄. 월요일 아침 삶은 계란 플러스 시금치 볶음. 화요일 점심 계란찜 플러스 브로콜리 샐러드. 수요일 아침 삶은 계란 플러스 토마토 슬라이스. 목요일 점심 계란찜 플러스 미역국. 금요일 아침 스크램블 에그 플러스 양파볶음. 토요일 점심 계란국 플러스 두부 반찬. 일요일 계란 대신 생선구이 5월 두유. 이렇게 하면 주 5일 6개. 균형 잡힌 섭취가 가능하고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의 스케줄. 월요일 아침 삶은 계란 흰자만. 수요일 점심 계란찜 흰자만 플러스 채소 듬뿍. 금요일 아침 흰자 스크램블 플러스 양상추 샐러드. 일요일 휴식 5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 주 2세 3개의 흰자 위주 섭취가 가장 안전합니다. 노른자는 주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의 섭취 방법. 주 2개 이하, 가능한 한 노른자 절반 이하. 흰자 중심으로 계란찜, 스크램블 활용. 반드시 채소 곁들이기. 심혈관 질환 병력 있는 분들. 주 1, 2회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소량, 낮 시간대 섭취 권장. 생략 가능한 날은 생략하세요. 자, 이제 환자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계란을 먹으면 정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나요? A.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겐 콜레스테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예요. Q.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A. 건강하다면 하루 1개, 지병이 있다면 이틀에 1개, 그리고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날계란을 먹으면 기력이 좋아지지 않나요? A. 오히려 위험합니다. 식중독, 특히 살모넬라균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익힌 계란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Q9. 계란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A. 네,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이쯤 되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고 노화를 늦추는 무기이며 회복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은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심코 삶아놓은 계란 한 알이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수치를 치솟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반드시 몸 상태에 맞춰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꾸준히 드세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계란을 그냥 음식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마 당신 몸의 경고를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개 토론 가능한 문장. 식탁 위에 놓인 계란은 단백질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삶아진 계란 한 알처럼 자꾸 반복되는 행동이 건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들이 당신의 노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음식인 계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란은 영양이 뛰어난 완전 식품이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피하는 것도,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 한 개의 계란이 근육과 면역력,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겐 노른자 하나도 혈관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 있는가 아닌가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오늘 각종 상황별 섭취 가이드, 조리법, 섭취 시간대, 궁합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작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께 신중하지만 꾸준한 섭취를 권합니다. 어떤 음식도 하루아침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리듬 속에 자리 잡고 올바르게 반복된다면 그건 삶 자체를 바꾸는 아주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계란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몸을 얼마나 진지하게 돌보는가의 반영입니다.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손에 쥐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당신의 몸은 조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계란 하나가 그 복원력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꽤 괜찮은 선택일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